네, 안녕하세요. FAT 1급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편을 학습할 건데요.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론 객관식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거래는 무언가를 매입할 때 부가세가 붙고요. 무언가를 매출할 때 부가세가 붙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과세관청에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이라는 인격을 부여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그리고 돈을 벌죠. 그 돈을 벌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까지는 우리 FAT 1급에는 안 나오고,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과 매입을 통해서 부가세 거래가 일어나고, 그 부가가치세 거래가 신고서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나마, 매입과 매출은 결국에 이제 과세 유형을 찾는 게 중요해질 거고, 부가세 신고서를 볼 수는 있어야 돼.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그래서 FAT 1급 공부를 할 때 부가가치세 편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매입이나 매출이 일어나면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다 무엇이랑 또 관계가 있냐? 재무회계하고 또 관계가 있어.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또 부가세까지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 간과하면 안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또 매년 개정도 되고 하니까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잘 반영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걸로 해당 영상을 또 학습하셔야 되고, FAT 1급에서 부가세는 재무회계하고 거의 5대5의 비중을 갖습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실기편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 공부는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실기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부가세 이론을 공부할 땐 그냥 이론을 공부하니까 그냥 막 듣기만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살아가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여러분이 소비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실생활에 잘 접목하면서 공부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세법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앞자 따서 이제 VAT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업자가 아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세무나 회계 쪽에 아무런 그 발을 담그면서 경력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경우죠. 자, 이런 영수증 많이 보셨죠? 뭐 많이 안 봤다 할지라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아시죠? 자, 이런 데 가가지고 뭘 먹었다. 그러면 뭘 마시면 6,600원인데 그 6,600원 안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이 쪼개지면 결제가 된 첫째 전체 6,600원 안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자 민트티라고 얘기하면 6,000원은 원래 민트티의 음료값이고 600원이 부가가치세고 더해진 금액을 여러분이 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커피를 마시든 무엇을 마시든 부가세는 기본입니다. 근데 6,000원에 600원 이렇게 기재가 돼버리면 소비자들이 야, 세금을 이런 생각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시는 해주지만 6,600원을 전체 결제 금액으로 그냥 표기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에 구분 기재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는구나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자, 오른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면 여기가 지금 교보문고에서 무언가를 샀는데 오른쪽에 보면 금액 부가세 합계란에 부가세가 없죠. 그냥 19,800원이 그대로 합계죠. 얘는 부가세가 없네요. 네, 부가세가 없죠. 왜냐하면 책 샀거든요. 책은 면세거든요. 책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게 모든 소비하는 자들에게 다 부과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책은 아무리 많이 사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진 않는구나. 왠지 부가세가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부가세가 있는 물건이었다면 18,000원에 부가세 1,800원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근데 그냥 아니에요. 얘는 그냥 책값이에요. 책값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는 따라가 보면 알겠죠. 우리는 그 책을 판매한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종류가 많아요. 다 부가세가 붙으면 공부할 거 없는데 부가세가 안 붙는 게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자, 부가세는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각각의 단계마다 A 사업자가 물건 만들고 B에게 주고 B가 또 C에게 주고 D에게 주고 가다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와요. 그렇게 각 단계마다 생성되는 밸류 에디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이제 부가세라고 부르고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가치 증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치 부가에 대해서,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이미지로 하나 보면 생산자가 부가가치를 1,000원을 창출해요. 그러면 이 생산자가 팔면 이거를 매입한 도매업자에게 이게 결국엔 이자에게는 원가가 될 거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세금 공부할 때 회계를 모르면 세금 공부를 못 해요. 회계를 알아야 세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다 회계 용어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을 먼저 공부하고 또 회계를 먼저 공부한다? 그것도 어폐가 있어. 세법은 회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상태에서 뭔가 세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여러분에게 활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계 공부가 되고 세법을 공부하는 거고 지금 보시 원가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1,000원이야. 그러면 도매업자는 원가의 원가만큼 팔진 않을 거 아니야. 돈을 붙이겠지. 이 부가가치가 회계에서 말하는 무엇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겠어요. 이익의 개념이겠죠. 마진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도매업자는 1,300원에 팔아. 그러면 소매업자는 그게 자기의 원가가 되는 거죠. 1,300원에 사가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있나? 소비자에게 물건 팔 때 또 붙이죠. 200원 더 붙여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1,500원에 물건 살 때 거기에 부가세 150원이 붙으니까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650원이 되는 거고 이 모든 부가가치세는 결국 2단계, 2단계에서 계속 붙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단계마다 붙는 거야. 그런 게 특징입니다. 아까 영수증을 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는데요. 조세라는 게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조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조세가 국가가 걷으면 국세, 지자체가 걷으면 지방세 이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는 국세 안에 부가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국가가 걷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국세는 현재 14가지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국세, 관세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경계선이 있고요. 자, 외국이고 우리나라예요. 그럼 내국이죠? 우리나라, 외국, 내국 이렇게. 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세금을 내라고 통보받는 게 무슨 세금이요? 관세죠. 여러분 관세는 국내에서 발생되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시점에 내요. 그쵸? 그래서 국내에서 걷는 세금은 내국세인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요 시점에 걷는 것도 국가가 걷거든요. 세관도 국가니까. 근데 요 관세는 요 시점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가 우리나라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내국세와 관세. 관세는 그냥 관세인 거야. 그래서 자, 관세는 이 자체로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국세는 다 별도로 있는 거고요. 관세는 그냥 관세법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자, 내국세는 크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이 중에 부가가치세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부가세가. 부가세가 여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로자면 근로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는 종합소득세. 자,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 생기는 상증세, 그리고 얼마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죠. 지금 공부할 게 부가가치세고요.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게 뭔지 같이 볼 거고, 개별소비세는 이런 거. 고급 모피를 사거나 아니면은 고급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명품 가방도 진짜 명품 가방, 엄청 비싼 가방, 몇백만 원 하는 거. 그런 거에만 붙는 거. 여러분 자동차 살 때 경차도 있고 경차 이외에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가 있어요. 그러면 두 차 중에 두 차 공통적으로 부가세 냅니다. 둘 다 부가세 내지만 둘 중에 경차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진 않아요. 개별 소비세는 경차가 아닌 승용차에 대해서만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좋은 차라고 생각해. 경차 정도는 국가가 개별 소비세라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는 딱 봤을 때, 아, 비싼 거, 좋은 거, 아무나 이거 사는 거 아닌 거. 그러니까 노트북은 개별 소비세 안 붙어요. 그냥 TV는 개별 서비스 안 붙어요. 근데 엄청난 TV, 엄청 고가의 TV, 엄청 고가의 가전제품, 아무나 못 사는 거, 그런 것들만 특별하게 붙는 거예요. 카지노 들어갈 때는 입장권, 이런 게 전부 다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거예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그걸 소비하는 자, 그걸 소비하는 자에게 한 번 더 걷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승용차를 사면, 승용차를 지울게요. 자,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두 개 내는 거야. 첫 번째는 개별 소비세 내고 부가세도 내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승용차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부가가치세에서 이 승용차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승용차라고 얘기할 때는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승용차라고 잘 안 해. 그냥 경차, 국민차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000cc를 초과할 때 우리는 승용차라 부르고요. 이 개별 소비세가 붙는 승용차가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파트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술 마시면 주세 내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그 다음에 인지세, 증권거래 할 때 증권거래세,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묶어보면 목적세라고 돼 있거든요. 이 목적세가 뭐냐면 요 세 가지의 세금의 특징은 이 세금을 걷어서 사용할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안 묶여 있죠, 이렇게. 왜 안 묶여 있냐면 얘네들은 특별한 어떤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세금이 아니라 목적이 딱 어느 한 지역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돼요. 그런 세목의 특징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불러요. 자, 지금 하는 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같이 찍어볼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부가세 특징. 보통세죠. 부가가치세 특징, 뭘까요? 내국세죠. 당연히 국세이면서. 너고, 너구나 정도가 이번에 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볼 거죠. 부가세는 목적세가 아닌 거예요. 관세도 아닌 거죠. 카테고리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쭉 볼게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이 있니? 첫 번째, 국가가 걷어. 국세라고 불러요. 국세가 아니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세가 있다고 했죠? 부가세는 지방세가 아닌 거예요.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 아니야. 국가가 과세해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간접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건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 이거를 자, 그들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의무자들을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세금을 부담해야 돼. 세금을 부담한다. 자기가 결제해야 된다. 세금을 예를 들면 그런 자들을 담세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 대표가 이제 법인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법인세는 신고 납부자가 법인이고요.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될 자 당연히 법인입니다. 그럼 소득세는 누가 낼까요? 법인은 법인소득세고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예요. 그래서 개인이 신고 납부하고 개인이 그 세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들의 세금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소득은 그런 거야. 이 두 가지의 세금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세금인 거예요. 법인소득세, 줄임말. 개인소득세 줄임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잠깐만 여기 좀 가볼까요? 자, 아까 요거 화면 보여드렸었죠. 자, 별다방. 자, 별다방의 영수증을 보세요. 지금 이게 6,600원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6,600원 중에 소비자가 6,600원을 결제해. 소비자 주머니에서 6,600원이 나가. 그 얘기는 이 600원이라는 세금을 누가 부담한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한 거죠. 근데 그 600원을 누가 신고할까요? 이 돈을 대신 받은 스타벅스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부가세는요, 부담하는 자 따로, 신고 납부하는 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무조건 따로따로 있어요. 같지 않아요.
다르게 움직여요. 왜 이렇게 돼 있냐? 부가가치세 특징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간접세입니다. 돌아갈게요. 자,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스타벅스 같은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들. 근데 부담하는 자는 무조건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세금이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커피 마시는 국민들이 모든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야. 하여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부가세예요. 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야. 소비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부가세를 안 내려면 안 쓰면 돼요. 돈을 안 쓰면 돼. 밥을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끔 만든 세금이에요. 그렇게 설계된 세금이고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자, 부가세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냐면 과세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 나는 소비자.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 중에 야 너랑 너랑 같아? 어. 이렇게 같은 세금은 우리는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다른 세금 있죠? 일치하지 않는 세금. 그렇죠? 직접의 반대 간접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가 되고요. 담세자는 최종적으로 그 어떤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죠.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특징으로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부가가치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국세 아니에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아닙니다. 간접세 아닙니다. 아니, 간접세입니다. 직접세 아닙니다. 근데 얘를 알아야 얘도 아는 거고, 얘를 알면 얘를 알겠죠. 얘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공부했는데, 국세밖에 몰라. 누가 지방세를 물어봤어. 아, 국세라는 건 용어를 들었는데, 지방세는 전 처음 들어보네요. 그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세금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형태에 대해서 과세해요.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커피 마실 때, 지금 커피 마시는 그 당신, 혹시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요? 10명이세요? 그러면 10% 세금 깎아줄게요. 이런 거 없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셋이 살든. 자, 혼자인데 연봉이 5억이든, 연봉이 1,000만 원이든, 연봉 없이 지금 현재 무직이든,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붙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세라고 불러요. 인적사항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아요.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이 뭐냐면 인세입니다. 인세.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 같은 거예요. 연말정산 이런 거 있죠? 연말정산. 그런 게 인세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전혀, 절대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물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중에서 소비하는 형태에만 과세해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렇게 불러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부가세는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기 파트에서 메인 매출 입력하는 거 막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기도 중요하고 객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하여튼간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회계는 3문제, 세무 2급은 두세 문제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렇게. 그래서 실기 파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실기를 위한, 아니, 객관식을 위한 건데 부가가치세를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뒤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자, 뒷장에 또 있어, 특징. 아까 목적세 아니라고 그랬죠? 목적세 아니고 보통세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보통세. 얘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특정하지 않고 쓰는 거.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단계마다 과세합니다. 모든 단계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D 연결되면서 쭉쭉 과세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8번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랑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랑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이따. 그 다음 부가세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 맞아요. 10%예요. 근데 외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이 붙어요. 잠깐 지울게요. 화면 잠깐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국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고요. 이게 이제 외국이래요.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인데 국가마다 부가가치세율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0%인 국가는 한국가밖에 없고요. 일본도 다르고요. 그리고 국가마다 다 10%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부가세는 국가마다 만든 세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율이 없어요. 그리고 막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는 20%가 넘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대부분 아주 다양하게 부가가치세 세율을 구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우리 국민이 이 외국에서 좋은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모난 물건이 사고 싶어. 근데 이 나라에서 사면은 부가가치세가 8%래. 얼마인지 봤더니 100만 원이야. 그럼 이 나라에서 물건을 사면 100만 원에 부가가치가 100만 원의 8%인 8만 원만 붙어서 108만 원에 이 물건을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건을 이렇게 수입하잖아요. 그때 부가가치세는 그 나라의 세율이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럼 부가세가 안 붙으면 이건 언제 붙으냐? 여기서 안 붙어. 여기서 어떻게 붙냐면 이 물건을 소비하는 자가 이 나라라면 소비하는 나라가 이 사람에게 과세하도록 해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그걸 세관에서 하는 거야. 세관장. 수입할 때. 우리 그래서 수입할 때 세금 크게 두 개 내요. 큰 목록으로. 일단 관세 내고요. 두 번째 부가세를 내야만 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물건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세관장이 봐도. 그럼 100만 원에 야 너 관세도 부과하는데 관세 나중에 하고 여기에 10% 부가세 내. 110만 원 중에 너 이거 10만 원 세금 내고 들어가. 왜 내야 돼요? 그러면 너 여기서 안 걷었어?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수입을 하더라도 물건값이 쌀지언정 부가세는 몇 퍼센트를 내고 평생 살아갑니까? 그러면 정말로 평생 10% 내고 사는 거예요. 10%를 내야만 통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입할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만든 전자제품을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만약에 부가세율이 15%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금액이 만약에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에 원래 10%가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 땐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물건을 기업이나 팔 때는 10%가 붙지만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아까랑 동일하게 수출하는 국가는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고 소비에는 이제 얘가 한단 말이야. 소비는 얘가. 바뀐 거죠,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외국에 수출할 때 이 시점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나라에 소비하는 자가 이걸 수입하는 자에게 500억에다가 자기네 자국의 세율인 15% 부가세를 여기서 걷어가지고 통관을 시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부가세가 어떻게 붙습니까? 여기서 안 붙는다고 했죠? 수출할 땐 안 붙고요. 수입할 때 붙어요. 그럼 수출할 땐 아예 안 붙냐? 아니요. 수출할 땐 이중과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영해세율이 붙어요. 그걸 우리가 영세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수출하잖아요? 그럼 영세율이 붙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500억의 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국가가 자기네 나라에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나라에 소비하는 자는 삼성전자에게 550억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하는 경우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국내에다가 매출하면 550억일 거 아니야. 부가세가 붙으니까 10%가. 근데 얘네들에게 팔면 500억이거든. 그러면 이때 내는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지 삼성에게 내는 게 아니니까 훨씬 저렴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10%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지우면 다시 수출하는 경우는 영해세율이 붙어요. 그럼 왜 붙니? 생산하는 나라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해서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한다. 이래서 제목이 소비지고 과세 원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부가세의 특징 중에 소비지고 과세 원칙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소비지고 과세 원칙의 반대말이 생산지고 과세 원칙이에요. 우리는 생산하는 나라와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제공하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세가 10%가 붙은 거죠.
자,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 수입할 때는 10%를 내. 근데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부터. 우리나라 입장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우리나라 입장. 자, 소비주고 과세 원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영수증 봤을 때 똑같은 물건인데 얘는 부가세가 붙고 얘는 부가세가 안 붙네요. 왜 안 붙어요? 얘는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과세 물품이고요. 과세라고 부릅니다.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부가세가 세금이 면제된 부무. 그래서 면제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면세라고 부르는 거야. 부가세가 면제되었다. 이래서 면세. 얘는 과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면세 제도는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도서. 야, 책을 읽는 국민들에게까지 부가세를 걷어야 되나? 좀 그렇다. 안 그래도 책 안 읽는데 여기까지 부가세까지 붙여버리면 책값이 비싸니까 진짜 안 읽겠다. 야, 흰우유 먹는 거 먹게 해주자. 부가세 걷지 말자. 키 커야 되잖아. 저도 키가 작아요. 흰우유를 안 먹어서 그래. 옛날에 맨날 색가루만 먹고 흰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뼈가 막 그랬나 봐요. 멈췄나 봐요. 이런 거 먹게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연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하고 너무 땀이 나고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샤워하시죠.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샤워하면 뭘 써요? 수돗물을 쓰죠. 수돗물 쓸 때마다 수도요금 내죠. 근데 수도요금 낼 때 부가세 냅니까? 아니요. 수도요금 면세예요. 물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전기는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이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하는 형태들이 부가세가 붙는 건지 안 붙는 건지 알면 재밌잖아요. 흥미롭고. 부가세 공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고 아까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부가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얻으면 그 마진 얻은 게 부가가치가 되고 그 금액의 10%가 붙은 게 부가가치 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면 단계마다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고 C가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결국은 팔겠죠. 이 단계는 학습용으로는 짧죠. 실제로 실무적으로 봐봐요. 이게 뭐 엄청나게 금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A가 물건을 이제 B에게 팔아서 이제 뭔가 사업을 할 때 잘 보시면 B부터 볼게요. B가 뭘 사죠? 그러면 B가 무언가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매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게 A의 매출이라는 뜻인 거야. A가 팔아. B가 사. 다시 산 걸 가지고 마진 붙여가지고 B가 팔아. 그러면 또 C가 사요. 이렇게. C가 또 사. 산 거 가지고 마진을 붙여요. 또 팔아. 이렇게. 그래서 팔아가지고 얘가 사는데 얘는 다시 매출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사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끝 하는 거야. 나한테 끝나는 거야. 그럼 단계마다 부가세를 계속 붙여나가는데 얘 매입이면 얘 매출인데 얘가 또 매입이 있으면 전 단계가 또 있어야 되잖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 A는 매입이 없다고 전제를 한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자, A 사업자는 매입이 없고요. A 사업자가 현금 110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B 사업자에게 100원의 물건을 파는데 100원에 10%를 붙이는 거야. 자, 잠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 자, A가 자, B한테 100원의 물건을 팔고 싶어. 근데 그냥 팔면 안 돼. 가다 결국에 부가세를 단계마다 붙이라고 그래서 이때 부가세 10%가 붙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게 A에게는 매출이 되고 그게 B에게는 매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A의 입장에서 이제 회계처리 해보는 거예요. B한테 물건 팔면 얼마 받아야 돼요? 110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매출이 얼마죠?